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 직전에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최근 통화 기록에 대통령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전화번호가 여러 차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선출 직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2016년 8월 유흥업소에서 당한 성폭행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동부에 있는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최소 5명이 숨지고 관광객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분화구 주변에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정시 입시 전략을 짜기 위한 설명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현장 분위기 그야말로 치열하고 후끈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경쟁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이 구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파트나 명품백 같은 값비싼 선물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지 몰린 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수사가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만 남았습니다. 최근 검찰은 감찰 무마의 윗선으로 의심되어 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모두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상황인데요. 본인이 모두 책임지거나 윗선으로 떠넘겨야 하는 조 전 장관. 이번 주 중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김 지사는 당시 금융위원회에 근무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텔레그램으로 금융계 인사를 논의했던 상대로 지목됐습니다. 김 지사만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유 전 부시장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 3명이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인물 확인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참석한 3인 회의에서 함께 결정했다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시 감찰 무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수사 종결 또는 수사 확대로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다음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들에게 청와대로부터의 압박감을 호소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수사관이 지난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야권에선 대통령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요구해 A 수사관이 압박감을 느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단언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이 A 수사관을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를 종합한 결과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에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불러 A 수사관에게 말 맞추기를 강요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바로 이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풀 열쇠로 꼽히죠. 휴대전화 잠금 해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검찰은 비밀번호가 풀리면 나타날 성공 단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확보한 건 지난 2일. 검찰과 경찰이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장비와 연결한 채 휴대전화를 봉인했지만 잠금 장치를 풀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A 수사관이 숨진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정보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수사관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맡은 수사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한다면 허락하겠어요? 안 하지요. 보지도 않은 검사가 어떻게 판단을 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그러자 경찰은 이번엔 A 수사관 사망 사건에 배후가 있는지 밝히려면 휴대전화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숨지기 전 A 수사관을 협박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A 수사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안긴 청와대나 검찰 관계자가 있다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또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지만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잠금 장치가 풀린다면 경찰이 참관할 수는 있겠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새로운 단독 보도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수사를 맡았던 복수의 울산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특감반원의 경우 본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만 했다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특감반원의 구체적인 질문들은 해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A 행정관은 당시 울산경찰청 지수대장과 수사팀장 등에게 전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입니다라고 밝히며 수사팀장에게 왜 인사교체가 됐는지, 불만은 없는지, 또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이유가 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장은 할 말이 없다면서 대화를 끊었는데 잠시 뒤 A 행정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김기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황운하 울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간의 유착 의혹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 전화를 받은 당시 지수대 대장과 팀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지시한 황운하 당시 청장과 갈등을 빚다가 인사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A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넘어 김 전 시장 수사팀 동향을 직접 파악한 겁니다. 단순히 첩보 전달만 했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채널A는 A 행정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A 행정관은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청와대가 첩보 이첩 뒤 수사팀 동향을 파악한 이유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북콘서트를 열어 논란입니다. 현직 경찰청장인데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도 앞둔 상황이라 부적절한 총선용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북콘서트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인의 저서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책의 일부 소제목은 검찰과의 전쟁. 책의 3분의 1가량을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채웠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다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도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콘서트에 앞서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심경으로 저는
현행법을 존중해서 고발됐으니 수사에 응하겠다.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현직 공무원인 황 청장이 출판 기념회를 해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선거법에는 출판 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하면 가능해요. 다만 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대전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황 청장이 재직하면서 전임자보다 많은 감사장을 수여한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앞선 두 청장들의 재임 기간 동안 수여된 월 평균 감사장보다 황 청장이 수여한 감사장이 최대 6배나 더 많은 겁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시민 친화적인 경찰 활동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명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는데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환하게 웃으며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첫 출근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추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다음 날 윤 총장의 축하 전화를 받은 데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판사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보다 유연할 것이라는 관측과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단이 있어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추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요청서 제출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임명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추 후보자는 내년 초 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파장이 크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을 대리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년 전 어느 유흥업소에서 김건모 씨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입니다. 자신을 31살의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피해 주장 여성은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고소장을 오늘 제출하러 왔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 측은 김건모 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한다면서 사전 접촉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사과나 인정한 적도 없고 고소장 내기 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 2016년 8월 어느 날 새벽 1시쯤 성폭행을 당했다는 유흥주점 상호는 물론 주소까지 공개하며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업소가 사용했던 이름과는 달리 현재는 다른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은 3년 전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김건모 씨는 소주를 마시고 자신은 양주를 마셨다며 김 씨가 다른 종업원들을 모두 내보내고는 성폭행한 뒤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며 피해 주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김 씨 측은 소속사 문도 굳게 닫은 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이렇게 김건모 씨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상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피해 주장 여성 측은 김건모 씨의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증거를 공개하면 또 거기에 대응할 우려가 있습니다. 목격자 없이 두 사람만 있던 상황. 3년이 지나 CCTV도 없이 벌일 첨예한 공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양측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도가 개입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유죄에 상당한 근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후 정황 증거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행위를 당하고 나서 전화나 메시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안희정 충남도지사 비서 성폭행 사건 당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2016년 4명의 유흥업소 여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한 가수 박유천 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협박, 폭행은 없었다는 여성들의 진술에서 범행의 강제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모 씨 측은 오늘 하루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상황. 대신 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청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기본권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학생을 불법 촬영한 교수, 손님을 몰래 촬영한 사장. 이번엔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려 한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몰카 문제 안 그래도 심각한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왜 이러는 걸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6시쯤 부산의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이 병원 의사였습니다. 1시간 전쯤 여성 전용 탈의실 선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수거하러 갔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진료실 하나 비워가지고 탈의하는 거죠. 한 평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죠. 옷 갈아입고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게 있어서 그걸 신고한 거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는데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기간 동안 탈의실을 사용한 간호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가 이동식이었으니까 모집 받을 참 그런 거거든요.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지난 3월부터 이 병원 전문의로 근무해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병원은 의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의사는 자격 없는 거지. 포기할 수 있는 건 안 돼.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분유값 벌려고 일한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중요한 갓난아기들의 분유값을 받고 사라진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려고 온라인에서 주문한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분유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기를 쳤다는 여성 김모 씨가 이 사이트에 등장한 시기는 올해 4월. 자신을 분유와 기저귀 같은 육아용품 판매 대행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통에 3만 원 하는 분유를 시중가보다 8천 원가량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애기 사진도 같이 있었어요. 설마 애기 키우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신뢰를 쌓았고 입소문까지 나면서 김 씨에게 분유를 주문하는 이들은 점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부터 김 씨와의 연락이 두절되더니 전화번호까지 바뀌었습니다. 죄송하다. 업체에서 밀린다고 한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사비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마지막 문자가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약 400명.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전국 맘카페엔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의하라는 글이 이어졌고 경찰에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적인 사안이라 그래서 특정 답을 듣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산발적이거든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피해를 본 엄마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그 엄마 마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분유 한 통 그 값을 그런 걸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찰은 전국 피해 상황을 종합한 뒤 분유 판매업자가 거주하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구독자 많은 유튜버가 웬만한 연예인보다 잘 나가는 요즘이죠. 구독자가 많을수록 광고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 고가의 명품, 아파트를 준다는 구독자 이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부작용도 많다는데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으로 들어가는 유튜버. 바로 여러분들 선물 사기 나왔어요. 값비싼 전자기기를 보여준 뒤 직접 구매합니다.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선 고가 명품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4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35만이 넘은 이 영상엔 갖고 싶은 선물과 이유를 말하는 댓글이 17,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라고 검색하자 비슷한 영상이 수십 개 나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한 부동산 유튜버는 3억 상당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주겠다며 네티즌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았는데 이후 스팸 문자가 쏟아진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 측은 구독자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튜버들의 구독자 이벤트가 과열되자 유튜브 측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약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라도 구독자를 모으려는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이렇게 천만 한국 영화의 명대사를 만든 배달치킨. 한국에 있는 치킨집이 8만 곳이 넘어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치킨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배달치킨을 고르는 기준 무엇일까요? 김윤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배달치킨을 고르는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맛이고 두 번째가 브랜드. 맛있는 치킨? 그날 먹고 싶은 맛으로 고릅니다. 유명한 브랜드 중에서 그래도 가격 대비 양이 많은 쪽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건 바로 맛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600명에게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이 맛을 가장 큰 선택 이유로 골랐고 가격과 브랜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맹점수 상위 8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종합 만족도에선 페리카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촌치킨은 가성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각 업체에서 후라이드 한 마리를 배달시켜보니 배달료를 포함한 가격은 페리카나, BBQ, 처갓집 양념치킨이 18,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호식이 2마리 치킨이 15,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치킨 주문 방법으로는 모바일이나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가장 많았는데 3명 중 1명은 주문이나 배달이 잘못되는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배달 시간에 민감했습니다. 배달 시간 늦어지는 게 좀 불편하죠. 이 밖에도 과장 광고와 할인 쿠폰 차별, 위생 문제로 인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 당내 비주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책위의장 런닝메이트는 김재원 의원입니다. 국회 협상파인 심 원내대표의 당선은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려는 당내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심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조는 황 대표 측근 그룹과 초재선 의원들이 밀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선동, 김종석 의원조를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개파색이 없는 당내 비주류 심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 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황 대표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강조해 인적 쇄신 대상으로 몰린 중진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 대표는 특정 후보를 밀었다는 당 안팎의 얘기를 부인하며 심 원내대표와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황 대표 측근 초대선 의원들로 이른바 친왕체제를 구축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내주는 것은 줄이되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협상에 무게를 뒀고 황 대표는 오는 13일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등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은 대치 상황이던 국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내일 처리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변수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선되자마자 곧장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198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내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새 원내 지도부는 철회를 일단 보류하고 예산안이 합의되는 걸 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른바 4+1 체계에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논의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합의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여야가 조건을 제각각 걸면서 또다시 파행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공격 본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 5선 의원인데도요, 공격력 많은 초재선 못지 않습니다. 자, 북한이 핵 미사일을 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것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유엔 9.19 합의 위반입니까? 도발 아니다 이겁니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묻겠습니다.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말 집요하게 물어보네요. 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정부의 전산 시스템에서 빼낸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죠. 이런 공격 본능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가 나랑 더 빨리 만났어. 같이 계셨다면서요. 합수사의 감방 동지. 심재철 원내대표는 1980년 서울해범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김대중 증인과 지금 심 증인하고는 사전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법정에 서기 전까지는 어떠한 연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판 기록을 보면 증인께서 예를 들면 김대중 씨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같이 행동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소위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주요 대학에서는
김대중 씨를 초청을 해서 강연한 바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파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런 공격 본능은 언제든 발휘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겉으로는 공격하면서도 물밑에서 계속 협상하는 게 원내대표의 숙명일 겁니다. 다만 심재철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질긴 악연이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12년 전에도 두 사람은 이렇게 티격태격했습니다.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청와대의 음모, 기획설까지가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음모니 공작이니 소리 좀 그만하십시다. 김경준의 소환 공작에서도 당장 믿으십니까? 네, 오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국민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소식을 많이 안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초심 잃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 갈까요? 네, 스타 마케팅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인 락그룹 U2의 리더를 만났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 I want to thank you also for your leadership in the peace process. 문 대통령이 각별히 고마움을 표시한 평등 메시지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공연에서 나온 건데요. 화가 나혜석,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 역사를 바꾼 한국 여성들이 스크린에 등장해 여성들의 연대와 평등을 강조한 겁니다. 어제 공연에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해외 뮤지션을 청와대까지 초대하는 일은 흔치는 않죠. 맞습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U2가 펼쳐온 평화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관련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스타 마케팅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틀어 저희랑 백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U2는 어제 공연에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모두의 평등을 위해 개개인의 자유도 중요할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모두의 평등, 개인의 자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스타 마케팅 한가한 만남이라는 지적과 친근한 소통이라는 칭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지난 개천절.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막말과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5천만 국민이 4,950만이 일어나면 그 힘에 의하여 문재인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경찰은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결국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행사 참석을 위해 경주에 머무르고 있고 본부 측은 청와대 앞에서 2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많은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출국 정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경찰은 전 목사가 경찰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뼈밖에 없는 기계공과 근육질의 배트맨 그리고 100kg 거구의 남성. 동일 인물이라고 믿겨지시나요? 극단적인 신체 변화로도 연기 투혼을 보여준 크리스천 베일이 새 영화에서 또 변신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와 함께 보시죠. 우리에게 근육질의 배트맨으로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찬 베일. 그가 깡마른 모습으로 전설의 카레이서를 연기했습니다. We're gonna bury Ferrari at Le Mans.
최대한 실존 인물에 가깝게 보이기 위해 무려 30kg을 뺀 겁니다. 배역에 맞춰 체중 증감을 반복하는 배우 크리스찬 베일의 별명은 육체의 연금술사. I haven't slept in a year.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내며 불면증 환자가 됐다가 불과 5개월 뒤 하루 5끼를 먹으며 근육맨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해엔 전 미국 부통령 딕 체니를 연기하면서 몸무게를 100kg까지 찌워 배 나온 몸매를 드러냈습니다. I'd always laugh at people when they went, can't you just put on a fat suit? I'd be like, 배역을 위한 충격적인 외모 변신은 여배우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명품 화장품 모델이기도 한 샤를리즈 테론은 실존 인물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를 표현하기 위해 15kg을 찌웠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버리고 그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니까 몸무게를 바꾸다 보면 마음가짐도 더 그 사람한테 가까워지고 더 리얼하게. 체중뿐만 아닙니다. 탈모가 있었던 실존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기꺼이 머리털을 미는 등 명품 배우들의 투혼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대학 입시 수능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지난 주말 열린 인시 전략 설명회에서는 상담만 받는데도 번호표를 받고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입시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장충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현장 분위기 그야말로 치열하고 후끈합니다. 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고민은 무엇일지 제가 직접 현장 둘러보겠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학생과 학부모들. 수능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대학 입시 2라운드가 시작된 셈입니다. 여기에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는 손길이 무척 바쁩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는 바람을 담아 이른바 스카이와 인서울에 대한 정보도 깨알같이 적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명 합격 예측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성적을 분석해 합격 가능 대학과 학과를 예측해주는 겁니다. 뭘 드릴까요? 나머지 발표 예측 서비스? 네. 컨설팅 서비스도 성황입니다. 비싸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비쌀 수 있어요. 부담은 없으세요? 아이가 한다면 여태까지 됐었는데. 현장 결제를 하면 값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간 한겨울 날씨였지만 설명회장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좀 한파인데. 한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날씨 135개의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여러 대학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떤 정보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놓고 말하면 제가 여기 대학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내 성적에 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말고도 더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보려고 거기 온 거예요. 부스에서 단순히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대학별로 번호표라는 게 있어요. 182팀이 상담 받으려면 대략 얼마나 걸려요? 180팀이면 3시간. 3시간에서 하나를 주시고 잠깐 좀 쉬라고 상담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로를 결정할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생각하고 오신 학과 있어요? 인문 쪽으로? 제가 보여드린 역사 콘텐츠학과랑 지적재산권 정도 국어 성적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학생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좋은 결과 있게 좀 찾아보는 거예요. 설명회를 홀로 찾은 부모들은 자녀보다 더 애가 탑니다.
돈을 몇 군데나 갖다 왔어요? 등에 짊어지는 가방이 묵직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신 거예요? 가방에. 정시 확대 발표 소식에 고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방문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벌써 오셨어요? 이거는 매일 들어도 매일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좀 바뀌니까 관심이 안 보는 거죠. 수능은 끝났고 이제는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정보는 많이 그래서 아들을 찾는 것보다 훨씬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도움이 돼서 입시 전략 세우기가 수능 시험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보길 응원합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요즘 서울에는 부동산 매물이 적어 거래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나마 내년부터는 아예 집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때문인데 집값 잡으려고 규제를 강화했다가 집이 부족해 집값 상승을 우려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6년 재건축에 들어가 3년 만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5,000세대가량이 입주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이런 대규모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올해 서울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대에 비해서 한 2억 차죠. 아니, 입주가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이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내년부터는 꺾일 예정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이 5년 만에 소폭 하락했는데 내후년에는 더 크게 줄어 올해 입주 물량의 반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강화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8년부터 시행한 데 이어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해 재건축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서 공급 축소 우려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물량들이 지금 입주를 거의 서둘러 맞추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안 했어요. 신규 택지 없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경기도에 들어설 3기 신도시로 부족한 공급을 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서울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경우 서울 집값이 더 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요즘 각 학교들이 방학 전인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배정된 공사 예산을 모두 쓰라는 지시 때문인데요. 이런 탁상 행정 탓에 아이들은 소음으로 공부에 방해받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북진 기자가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교문이 있어야 할 자리엔 벽돌과 철근 같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탓에 등하굣길은 좁아져 차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도 엉망입니다.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는 이처럼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근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부터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업을 하나 보면 옆에서 소리가 나는데 제가 실 긁는 소리나 그런 소리가 방해는 돼요. 이처럼 학기 중 교내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전주에서만 10여 곳. 올해 배정된 학교 공사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을 받아서 예산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재정 집행이 이제 이렇게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누구를 위한 공사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만약에 등하교를 떠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아이들 있는 시간대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북미의 협상 마감 시한 이제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계라고 선전했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북한 지도자와 좋은 관계라고 자랑해왔습니다.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Here'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그러나 그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보이자 적대 행동 시 김정은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017년 북한의 이딴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대북 강경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 행정부 소식통은 채널A에 서해 발사장 영구 폐쇄를 약속했지만 핵심적 조치 등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며 ICBM 도발 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헤드라인 외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막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미 간 정격 회동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에 대한 북한의 오늘 대답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입을 통해 트럼프를 깜짝 놀라게 해줄 것이라는 경고도 했는데 어떤 도발을 하려는 것인지 최선 기자가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맞경고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뺏는다 해도 우리의 분노만은 뺏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참을성 잃은 경솔하고 절망스러운 늙은이로 부르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ICBM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틀 전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미사일 엔진 시험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7일과 달리 다음날 오전 위성 사진을 보면 엔진 시험장 뒤편 땅바닥이 무언가 핥히고 간 것처럼 깊게 패여 있고 흙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엔진 연소 때 뿜어져 나온 화염의 흔적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밝힌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중대 시험을 ICBM 엔진 테스트로 보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2017년 액체 엔진인 화성 15형 발사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 무기 체계를 이후 주한미군은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3,000km로 600kg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성능 개량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백자 엔진 2개를 크로스팅 한 건데 2개를 크로스팅 하지 않고 아예 1개짜리로 그만큼 나오는 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북미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뉴질랜드 북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분화구 바로 주변에도 관광객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화산섬에서 거대한 연기가 치솟아오릅니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배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뉴질랜드 북섬 해안선에서 48km 떨어진 와카하리 화산이 폭발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 10분쯤. 탈출한 관광객들이 찍은 영상엔 뿌연 재를 뒤집어 쓴 채 구명보트에 오르는 관광객들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폭발 직전 분화구 주변엔 관광객 등 5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이들 가운데는 심한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It's still too early for police to confirm how many people are involved. Both New Zealanders and overseas tourists are believed to be involved. 바닷속 화산 활동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와카하리 섬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분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t has quietened down, but we can't be certain there won't be another eruption in the next 24 hours. 뉴질랜드 당국은 헬리콥터와 보트 등을 동원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재가 섬을 덮으면서 수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난주에도 흥미로운 장면이 많았는데요. 한국생명 이재영의 절규하는 모습, 화가 나도 그저 웃어야 하는 DB의 이상범 감독, 한 주간 명장면을 정일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종규가 쉬운 걸 어렵게 넣습니다. 이번엔 어렵게 잡고 어이없이 내줍니다. 그리고 턴오버! 감독은 그저 웃습니다. 완벽한 속공 기회, 공이 너무 뜨거웠을까? 놓쳤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 감독은 그저 이해합니다. 마지막 찬스도 있었습니다. 오누아프의 자유투 2개. 모두 넣게 된다면 동점이 됩니다. 안 들어갔어요! 감독은 그저 외면합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 감독은 그저 웃을 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장면이 바로 그랬습니다. 절망했지만 그런데 본인도 믿을 수 없는 극적인 반전. 일본 카나야 타쿠미의 진기한 버디 퍼트였습니다. 한 박자 늦은 오버액션으로 실제 반칙을 당하고도 오해를 산 KCC의 이정현. 많은 걷어찬 이후에 한국에 멈춘 후에 저런 했기 때문에 스파이크 성공 후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 판정으로 뒤바뀌자 뭉크의 절규를 연출한 흥국생명의 이재영. 예측 프로의 스포츠 명장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들이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외야 부문인 이정우 선수인데요. 90.7%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종범과 함께 2년 연속 부자 골든글러브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난주는 한파가 심수를 부리더니 이번 주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아져 있는데요.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더 심해집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겠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내일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미세먼지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대기질이 정상 수준 되찾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영남 또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풍까지 불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 중반까지는 예년 기온 웃돌겠지만 수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또다시 추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50여 차례 구조 임무를 해낸 베테랑 조종사 김종필 기장, 지난해 구급대원의 꿈을 이룬 박담비 대원,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내일 열립니다. 김 기장을 포함한 대원 2명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영웅을 기억하는 건 국민들의 몫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